네. 제가 그 9월에 네. 지금 현재 목동에 빌라가 작은 게 있어서 그걸 처분하고 네. 9월에 이제 원주에 등기를 칠 물건이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고천이나 능곡 쪽에 한양 수자인이나 능곡 현대 홈타운 1차 중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목동 다세대는 처분하시는 게 확실시 되신 거예요? 네네. 네, 그걸 확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원주에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셨나요? 계약은 했는데 등기는 9월에. 네. 아파트를 지금 그럼 계약해 놓고 등기가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네. 그 중간에 지금 투자를 조금 더 해봐도 될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비규제 지역 거보다 규제 지역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신 지역이 고촌이랑 능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한번 그 세금 문제 없이 어떻게 해서 좀 투자할 수 있을지 계획 차근차근 세워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무슨 고민인지 딱 알 것 같아요. 네. 예, 취득세 때문에 그러시죠? 네네. 예, 비조정에 비조정을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조정 지역에 한 채 더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8.4%가 되는 거고. 네. 자, 그렇지 않으면 그 비조정을 뒤에 취득을 하게 되면 네. 그냥 세금이 1호에서 3%죠. 그것 때문에 그러시죠? 네네. 지금 목동에 빌라를 하나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일단 목동 거를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목동 네. 어디에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강서고등학교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도 이제 우리가 뭐 목 1동, 목 2동, 목 3, 목 4 뭐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동이요. 목 4동요. 네. 예, 이쪽이라면 강서고등학교 인근 이쪽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여기에는 아직 뭐 재개발이나 이런 움직임이 없죠. 그 앞쪽으로 지금 발표가 났다고. 근데 네. 그 정목초등학교 쪽으로는 났는데 저희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포함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네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예, 정리를 하시고 지금 그러면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당산이요. 당산에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자가는 아니실 거고 이제 임차로 계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원주에 지금 아파트 한 채 취득하셨고 네. 원주는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그 계약일이 언제예요? 5월 8일이요. 5월 달에요?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원주도 조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원주는 어디 쪽에, 혁신 쪽입니까? 아니요. 거기 저는 병원에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일산동에 했거든요. 예. 주상 고층 일단은 아파트. 그러면 원주권은 뭐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이 수도권처럼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선생님께서 지금 네. 자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가급적이면 반드시 우리 원주 걸 취득하기 전에 무조건 등기를 쳐야 됩니다. 네네. 그러려고요. 지금 원주가 9월에 등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죠? 그러면 빨리 그 목동의 빌라는 지금 매도 내놨습니까? 네네. 목동 빌라는 바로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네. 매도하시고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지금 수도권에 아파트로 네. 요 9월 등기 이전에 네.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취득하셔야지 이게 1에서 3% 정도 취득세가 나올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나면 어차피 여기 조정에 한 주택 있더라도 여기는 비조정이잖아요. 그죠? 네네. 비조정이니까 여기도 1에서 3%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명한 거고요. 그죠? 네네. 그래야지 취득세를 우리가 최대한 아낄 수 있고 네. 나중에 만약에 네. 양도세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양도세를 생각했을 때 원주권을 만약에 먼저 팔게 되면 네. 먼저 매도하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중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중과 안 되겠죠? 그죠? 중과 안 되죠? 잘 네. 아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예, 중과가 안 되고 그 네. 이후에 네. 우리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만약에 취득하시게 되면 2년이 네. 지나서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네네. 예, 2년을 지나서 거주 요건까지 만약에 만족을 하신다면 네. 이것도 비과세로 우리가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겠죠. 네. 둘 다 오를 거고 원주에 있는 아파트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수도권에 네. 있는 아파트도 시세 차익을 가져가고 또 더 네. 좋은 아파트로 한 번 더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아파트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러면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이 만약에 목돈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면 총 얼마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시는 겁니까? 한 8억에서 9억 정도요. 8억 5천? 9억? 8억에서 9억요? 네. 자, 그럼 8억에서 9억 선의 아파트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 지금 알아보셨는 게 고척동이나 아니면 능곡 쪽의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네. 그게 이 금액대에 딱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조금 여유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빡빡하게 하셔가지고 네. 대출을 끼셔도 되고요. 네네. 지금 만약에 아파트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네. 실거주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투자로 일단 하실 거예요? 실거주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실거주를 하시면 더 좋다. 그러면 네. 일단 그 전세까지 빼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실거주 네네.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거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8억에서 9억 원대를 보는데 가급적이면 선생님 네. 서울 쪽에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서울에 할 투자처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투자처가 그래서- 별로 없죠. 네. 그러면 지금 평형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4인 성인 가족이어서 예, 30평대는 돼야 되겠네요. 네. 꼭 거주 지역을 이 당산 인근 쪽, 영등포 인근 쪽 이쪽으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 서울 수도권이면 괜찮으신 거예요? 뭐 강서 양천 쪽이면 더 좋죠. 직장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당산 쪽은 이미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대출을 조금 받아서라도. 대출이 가능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원주계 전세금이 너무 센 거여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8억 원에서 9억 원대로 아파트를 괜찮은 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거리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네. 4호선입니다. 4호선인데 이 4호선이 우리 뭐 밑에 과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당산까지 당구에까지 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종로 바로 위에 한성대 입구역이 있고요. 네. 성신여대 입구역이 있어요. 네, 네. 여기 성신여대 입구랑 한성대 입구역 사이에 여기 네. 보시면 대단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해오름 한신한진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세오름 한신 아파트요. 예, 해오름 한신 한진 아파트. 이 아파트가 한 4,500세대 정도 돼요. 네. 4,5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오르려고 다시 또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약간 저평가돼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약 한 8억 7천에서 네. 9억 원대 정도 됩니다. 30평대가요. 네, 네. 딱 맞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제가 4,500세대라 그랬죠. 네, 네. 4,500세대고 연식은 98년식입니다. 네. 98년식이라고 하면 아직 재건축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올 때가 아니에요. 네, 네. 만 10년 정도 있어야지 재건축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 재건축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아파트 세대수가 4,500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굉장히 힘이 있겠죠. 네. 움직이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은 요즘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찾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거기다가 역하고도 가깝습니다. 근거리에 있습니다. 약 한 10분이면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네. 거기다가 이 일대가 자체가 조금 저평가돼 있어요. 종로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한 15분이면 다 가거든요. 거리가. 네. 그런데 네. 아직까지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현재 봤을 때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이제 시세 상승을 많이 주도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쪽의 아파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거주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또 여기 네. 같이 붙어 있는 아파트 중에 송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송탄 아파트요? 송산 아파트입니다. 네. 예, 송산 아파트가 요거는 세대수가 한 35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런데 연식이 98년식으로 똑같습니다. 네. 둘 다 98년식이에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10년 지나가지고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네. 아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아, 네. 그죠? 예, 그런데 네. 이 송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역하고 가까워요. 네. 그래서 실거주자들, 전세를 사는 분들 있잖아요. 네. 실거주자들이 좀 더 원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어느 그 두 개를 하셔도 둘 중에 어느 걸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네. 현장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한번 직접 한번 임장을 해보셔서
네네. 둘 중에 조금 더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게 있겠죠, 당연히. 네.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파트가 두 개가 다른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걸 사시면 무관하다.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흔히 네. 가급적이면 한번 네. 좀 직접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께 네. 굉장히 좀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은 엄연히 다릅니다, 시장이. 네.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게 맞습니다. 향후에 나중에 가격은 네. 좀 더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아, 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능곡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능곡도 네네. 이제 그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뉴타운이잖아요. 네네. 많이 바뀌긴 하는데 향후의 시설을 서울이나 우리 수도권의 아파트의 시설을 이끌어갈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이냐면 구축입니다. 네. 서울에 공급이 없잖아요, 그죠? 네. 다 새 아파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신축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구축이 되어 가겠죠. 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앞으로 신축이 될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네. 투자 측면에서는 구축 아파트들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한신안전 아파트나 아니면 송산 아파트나 이쪽에 한번 직접 한번 임장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좀 괜찮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바로 취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여기는 실거주가 아니라 그냥 갭 투자를 해놓고 예.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셔도 다른 데로 무관합니다. 전세를 사러도? 지금 갭 투자를 하시게 되면 금액대가 약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아, 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향후에 이제 어차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요. 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이 올라가겠죠. 네네. 아니면 선생님께서 뭐 모으신 금액으로 나중에 선생님이 전세 자금을 빼고 이쪽에 전세 세입자를 미안하지만 이제 내보내시고 들어가서 거주를 하셔도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꼭 감사합니다. 한번 임장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